네, 미국 증시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양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MTN 이양영 전문위원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FOMC 회의 결과가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S&P 500 지수, 다우 지수는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었지만 네.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오늘 반등을 시도해줬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FOMC의 어떤 회의 결과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일문일답 인터뷰 전에는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면서 어저께 그런 추세를 이어갔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연설 그리고 어떤 인터뷰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약간 좀 회복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약간 힘이 뒷짐은 좀 부족한 그런 느낌으로 오늘 봤습니다. 결국 S&P 500은 막판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혼조권하다가 결국 약보합 0.02%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다우지수는 0.3% 정도 내렸고요. 나스닥도 그 어떤 그런 인터뷰 시점부터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요. 0.7% 올라간 채 마감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어제랑 비슷한 부분인데요.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강하면서 오늘도 러셀 2000은 1.7%가 올라갔고요. 유가는 72달러 수준 그리고 금가 기건 1800달러에서 어제랑 비슷한 수준에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를 보면 에너지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만 좀 반등했고요. 대부분은 하락했는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끝에 결국 하락세로 마감한 것이 오늘 중요한 점이 되겠고요. 가장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것은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의 인터뷰 이런 것만 조금 더 짚어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 지난달에 했던 것과 거의 뭐 똑같은 문장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제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걱정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부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파월 의장도 비슷한 거를 보고 있다라는 희망을 갖겠죠. 뭐냐면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회복 중이다라는 얘기, 회복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처음에는 한두 달이었다가 조금 당분간 지속된다는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또 당분간 더 지속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달이라는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게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소위 제프리 곤드라우가 상당히 비판했던 거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의미가 뭐냐라고 비판했던 건데 여하튼 당분간 지속된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좀 완화될 거라는 얘기. 지난달과 똑같은 얘기하고 있겠고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논의할 시기에는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근처도 안 가 있다는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제 기억에는 지난달과 똑같은 문장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스탠스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좀 더 확실한 경제 회복이 되어야지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테이퍼링에 향한 것이 진전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갈 길이 아직 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원하는 그대로 그 얘기를 해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그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다만 일부에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분명히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월가에도 있지만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다라고 네.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 이제 주식 얘기를 해드리면 오늘 시장에서 관심은 제가 봤을 때는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보잉이 있었죠. 보잉이 이제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는 처음으로 흑자전을 했고요. 거기 딜리버리도 잘 되고, 그러니까 출하도 잘 되고 있고 생산도 잘 되고 있고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오늘 4%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흥미로운 것은 알파벳입니다. 어저께 이제 다른 회사들도 빅테크들이 실적이 좋았지만 소위 이제 알파벳은 슈퍼 깜짝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30% 이상 비타는 그러니까 이익을 더 상회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3.27%가 올라가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월가의 목표 주가가 줄 상향됐겠는데요. 최소 16개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이 중에 최고는요. 서스키아나가 기존에 3,100달러에서 무려 3,600달러까지 제시했습니다. 지금 2,700달러대로 오늘 처음 찍었는데요. 네네. 3,600을 제시하고 있고요. 웨드부시도 3,127달러였는데요. 3,400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페이스북은 정규장에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에서는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매출이나든가 그리고 그 현재 활성화된 사용자 수 이런 건 다 긍정적으로 더 발표됐고요. 주당 이익도 20%나 더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슈퍼 깜짝 실적인데 이것이 워낙 작년 대비 워낙 좋게 나왔거든요. 1분기도 이어서 2분기도 좋게 나왔다 보니 하반기에는 이런 성장세가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히 이제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의 좀 하락 요인 거의 4% 가까우는 건데 늘상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과 달리 미국 기업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이던스를. 그렇지만 이거는 오늘 워닝이라는 표현까지 써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조금 아래쪽으로 먹고 있으면서 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페이스북도 하반기에는 가이던스를 조금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이렇게 모습이... 좋은 것이 이어질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짚어주셨어요. 저도 기사를 확인해 봤는데 뭐 지난번이랑 정말 거의 달라진 말이 없더라고요. 발표를 보면 항상 발표문에 보면 네. 빨간 줄로 긋고 바뀐 것들이 있긴 있죠. 그렇죠. 있지만 그 이제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한 1시간 동안 다 보고 왔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이랑 똑같은 단어들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뭐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시장에 공존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FOMC 회의 결과가 전해지는 내용만 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잠시 당분간은 접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빅테크주들의 흐름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전일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인데 네. 오늘 흐름은 어땠나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겠고 어저께는 한 1% 내외 시작 발표하자마자 좀 떨어졌지만 조금 강보합으로 어저께 시간에서 마감됐었는데요. 오늘도 비슷하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0.1% 약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최소 15개 증권사가 리뷰를 했는데요. 이 중에 13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시티그룹이 최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도 400달러를 넘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300달러 이렇게 지금 아직도 잘 안 되는 건데 지금 400달러를 넘는 거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이런 쪽에 대한 가이던스를 좋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하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이제 어저께는 깜짝 실적이 다 냈지만 애플이 이제 팀쿡이 몇 마디 했지만 그 IR 통해서 제시한 회사 측에서 얘기한 것은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 이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또 한 차례 이제 경고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어저께 1~2%가 시간에서 하락했는데 오늘 결국은 시간에 그 정규장에서 더 많이 떨어졌지만 결국은 오늘 많이 하락분을 많이 하면서 1.2%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최소 13곳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특히 모네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180에서 184달러까지 올려놨고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175달러, 니담도 170달러를 올려놨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주가는 오늘 재미없었지만 이렇게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큰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이겠고요. 아마존은 오늘 강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어저께 또 하나의 이제 깜짝 실적을 발표한 것이 AMD입니다. AMD는 아시다시피 이제 PC 쓰시는 분이 많이들 쓰시는 건데요. 올해는 이제 엔비디아가 난리 났을 동안에 AMD는 쉬었었는데요. 7.6%가 올라가면서 오늘 단박에 사상 최고가로 갔습니다. 어저께 이제 깜짝 실적을 내게 했고 가이던스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타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하는 데 반해서 지난달에도 올렸고 지난 3개월 전에도 가이던스 올렸는데 이번에 또 가이던스를 또 긍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최소 7개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사상 최고가로 직행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AMD는 혹시 뭐 이런 질문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저는 이제 리사스의 경영이나 이런 걸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요. 네. AMD는 지금 올라간 적이 없죠. 지금 오늘 많이 올라서 그렇죠. 실적 좋아서 올라간 거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 나오면 이거는 지금 파실 이유가 없고 관심 있으시면 지금 매수해도 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테크주들 흐름 모두 점검해 봤고요. 그 밖에도 오늘 국내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뤄졌거든요. 포드랑 화이자, 모더나도 있습니다. 얘네들도 주가 흐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포드 이제 시간에서 이제 잠시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제 나름 긍정적으로 발표했고 역시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적자가 예상됐는데 흑자를 발표했거든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주목할 것인데요.
매출이 이제 생각보다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오늘 시간에서 거의 3%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이 회사가요. 또 하나가 많은 이제 자동차 업계도 역시 이제 반도 칩 부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는 특이하게 칩 부족이 좀 해소되고 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시간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파이자는 이제 오늘 이제 정규장 시작하기 전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 역시 백신에 따른 긍정적 효과. 역시 주가 자체는 주가가 급등하면서 사상치 효과로 올라갔고요. 실적이랑 상관없이 최근에 이틀 동안 떨어졌던 것이 모더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모더나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 뉴스 보셨는데 네네. 일부 생산 차질이 해소됐다 얘기를 회사에서 공식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6% 정도 오늘 반등한 것이 오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전하면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편 지금 오늘 제롬 파월 의장도 이 발표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악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현황이 어떤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따른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지금 미국은 보통 7일 단위로 이동 평균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매일매일 하는 걸 중시 여기지만 해외는 대부분이 7일 이동 평균을 보는데요. 7일 이동 평균이 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망자 수나 입원 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는 차에 파이자에서 어저께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파이자 이제 임원은 그 FDA 출신이 거기 네. 임원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한 달 안에 피크를 칠 거란 얘기했거든요. 확진자 수가. 그거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미국보다 델타 변이가 먼저 확산되는 곳이 영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영국의 확진자 수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영국의 확진자 수가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유로 2020이 끝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는 시각도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네네. 이제 영국이 조금 더 백신을 많이 맞은 건 사실인데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파이자 그런 임원의 인용을 얘기하면서 어저께 이제 짐 크레머가 한 얘기가 이거거든요. 짐 크레머가 얘기한 거는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소위 리오프닝 주식들이 한 차례 올랐었잖아요. 그랬었죠. 그게 대표님 항공주 그리고 그 크루즈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호텔 네네. 이런 것들이 한 차례 올랐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이것이 한 달 안에 제가 이분 얘기인 짐 크레머는 이것도 역시 피크를 치면 결국은 이런 리오프닝 스탁의 세컨드 웨이브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죠. 어떤 주식이 시장을 리드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분산 투자로 여러분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저희 월가워즈 라이브 네네네.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네네. 그 짐 크레이머가 했던 이 기사가 여기에 네, 지금 맞습니다. 준비를 예.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짐 크레이머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영국에서 감소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피크를 찍었다가 다시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오프닝주들이 관심받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관련된 섹터들로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판단은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